병마용보다 뜨거운 이야기. 중국 서안에서 벌어진 가장 조용한 혁명이라고 충격적인 사연을 미국의 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도대체 서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에밀리 스콧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기자로 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서안이라는 오래된 도시에 취재를 왔습니다. 어느 서늘한 가을 아침, 저는 서안공항에 내렸어요. 해가 막 뜨기 시작해서 도시 성벽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하지만 제 관심사는 병마용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 들어선 거대한 한국 공장이었어요. 삼성 SDI라는 회사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하필 서안일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니 고속도로 양옆으로 사과 과수원과 포도밭이 펼쳐졌어요. 마을이 하나둘 지나갈 때마다 전통 가옥과 논밭이 교차하더군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 크레인이 번쩍이고 강철 기둥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택시가 공장 입구를 지나자 높다란 담장 위로 삼성 SDI 서안 공장이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내리자마자 구름처럼 몰려드는 전기차들이 공장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두꺼운 철문 옆 보안 요원들이 차 안 운전자들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마음이 콩닥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취재가 아니구나. 모래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공장 담장 너머로 시멘트 바닥과 은빛 배관이 이어져 있었고 멀리선 대형 트럭들이 출퇴근하듯 오갔어요. 이튿날 취재할 어촌 풍경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공장 옆 작은 공터에서 한 어르신이 쓸쓸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낡은 점퍼의 손에는 대나무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에밀리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요? 그분은 천천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영어로 답하셨습니다. 저는 왕 선생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이 동네 초등학교 교장이었지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종이에 몇 자 적으며 물었습니다. 이 공장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 선생님께서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곳 사람들은 몇 세대 동안 이 바다와 논밭에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공장이 들어오면 이 평화로운 풍경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어요. 전통과 변화의 충돌이라고. 저는 왕 선생님과 함께 해가 뜨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겠다. 이렇게 제 서안 취재는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차와 책방 골목, 그리고 거대한 한국 공장이 부딪히는 장면이 제 앞에 펼쳐진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한 서안차와 책방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 사이로 종려잎이 흔들리고 찻집마다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어요. 그런데 담벼락에는 K-파프 댄스 학원 5일 만에 배우는 한국어 같은 알록달록한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찻집 앞에서 사진을 찍던 고등학생들도 김치 한번 먹어봤어. 라며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왕 선생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는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주변이 완전히 달라진 듯 했어요. 에밀리, 저쪽을 보세요. 왕 선생님께서 지목한 곳엔 새빨간 벽에 비빔밥 카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옆에는 김치를 파는 푸드트럭도 생겼어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한번 드셔보셨어요? 왕 선생님께서는 머리를 저으며 씩 웃으셨어요. 한번 먹었는데 혀가 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시 먹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저는 웃으며 적었어요. 전통과 외래 음식이 섞인 풍경. 조금 걸어가니
한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스마트폰 앞에서 K-파프 춤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녀들이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종이로 만든 전통 부채가 함께 흔들려 마치 전통과 현대가 춤추는 듯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짓했어요. 에밀리 선생님, 같이 춤춰요. 제가 손짓하며 웃으니 그녀들은 더욱 신나서 다음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담겼어요. 그때 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골목이 변하는 걸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잃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 선생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우리의 차집과 책방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들도 받아들여 보려 합니다. 전통과 혁신이 함께 숨쉬는 골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결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골목마다 변화라는 큰 파도가 밀려왔지만 그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린 일이니까요.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마주하는 용기.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저는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차집 사이로 부는 바람이 바뀌어 있었고 그 바람에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모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초등학교 근처까지 걸어갔어요. 좌우부인 댁을 찾아가려면 학교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벽돌 담장 위에 살짝 올라앉은 고양이가 하품을 하며 저를 반겼고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그린 벽화가 색색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좌우시댁 대문 앞에 서니 작은 항아리 화분에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두드리며 인사를 했어요. 자오씨, 안녕하세요. 에밀리예요. 문이 열리며 자오씨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살짝 들어가니 거실에는 가족 사진과 붓글씨 작품이 걸려 있었고 탕탕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엌에서는 커다란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딸 리화가 삼성 SDI 공장에서 인턴십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려는 거죠. 자오 씨께서 상기된 얼굴로 물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창가에 선 밝은 눈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 차림에 한국어 학습 교재를 든 채로 기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에밀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공장 인턴으로 뽑혔어요. 실제 배터리를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제가 다가가서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멋진 소식이에요, 리화 씨. 기분이 어떠세요? 리화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서 살짝 떨며 대답했어요. 너무 떨려요. 실험실에서 줄자와 전자기계를 다룰 수 있다니, 그리고 서울 본사 연수 기회까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뛴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자오 씨는 살짝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우리 리화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동네가 너무 변할까봐. 찻집도 서점도 예전 풍경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리화는 부드럽게 어머니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우리 전통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기술을 배우면서 어머니와 친구들이 여전히 이 골목에서 차 한잔하는 모습도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리화의 꿈 전통과 기술이 함께하는 미래. 잠시 후 제가 물었습니다. 리화 씨, 한국어는 잘 배우고 계세요? 리화는 밝게 웃으며 책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책장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함께 한국 드라마 DVD도 놓여 있었죠. 작년에 이정현 매니저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어 강습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짧은 인사말과 주문은 버벅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죠.
그녀는 짤막한 문장을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배터리 공장 인턴 리화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해가 기울 때쯤 자오 씨와 리화는 마당에서 함께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작은 풍경 속에도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들고 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변화가 리화와 같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노트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다리, 리화의 인턴십.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속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뒤 삼성 SDI 서안 공장에서는 패밀리 데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공장 내부를 보고 기술 체험도 하고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공장 담장을 비추는 시간에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높은 기둥 사이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삼성 SDI 서안 공장 패밀리데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이들처럼 반갑게 인사했죠. 제일 먼저 맞아준 분은 일본인 매니저인 이타나카 유키오 씨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파란 넥타이를 맨 채로 깊이 절한 뒤 밝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저희 파트너입니다. 공장 투어, 기술 체험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준비했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유키오 씨의 목소리가 넓은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주민들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코스는 스마트 생산 라인 관람이었습니다. 커다란 로봇 팔들이 번쩍이며 배터리 셀을 집어 올리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온도와 속도, 품질이 숫자와 그래프로 떠 있었어요. 작은 치운이라도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엔지니어들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짝 다가가서 물었어요. 저게 정말 자동으로 움직이나요? 유키오 씨께서 손짓으로 로봇 팔을 가리키며 대답하셨어요. 네, 에밀리 씨. 사람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로봇이 스스로 셀을 검사하고 이동시킵니다. 이 정밀함 덕분에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죠. 초등학생 몇 명이 눈을 반짝이며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키며 물었죠. 저 숫자가 무슨 뜻이에요? 온도를 나타내요. 배터리는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성능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처럼 노트에 적었어요. 두 번째 코스는 기술 체험존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진동 센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투명 케이스 배터리가 놓여 있었죠. 저는 먼저 손을 진동 센서에 올려봤어요. 화면에 파동이 출렁이며 제 손의 떨림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적외선 고글을 써보았죠. 화면이 무지갯빛으로 바뀌며 사람의 체온이 색으로 표시됐어요. 제 얼굴이 밝은 빨강으로 빛나자 주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학생은 투명 케이스 배터리 단면에 손가락을 살짝 대더니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와, 전기가 흐르는 게 보여요. 저도 놀라서 사진을 찍었죠. 마지막 코스는 한국 음식 코너였어요. 비빔밥, 김치찌개, 만두, 떡볶이 등 다채로운 메뉴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식욕을 돋우더라고요. 저는 돌솥 비빔밥을 골랐습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재빠르게 비벼보니 색색의 채소와 고추장이 예쁘게 섞였어요. 한 입 떠먹었는데 매콤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오 부인이 비빔밥을 맛보시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매운맛이 순하네요. 정말 고소하고 상큼해요. 저랑 유키오 씨도 같이 웃었어요. 그 옆에 계신 왕 선생님께서 작은 숟가락으로 김치를 한 점 드시고는 눈을 감고 꾹 참으시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라면 다시 먹어볼 만하네요. 라고 조용히 웃으셨어요. 행사의 마지막에는 모두가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로봇팔과 배터리 모형,
비빔밥과 김치가 함께 화면에 담겼죠. 저는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다니. 해가 기울며 공장 굴뚝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끄고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함께 웃는 순간. 아침 일찍 저는 시안중앙 TV 방송국 앞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방영될 시안의 한국혁명 특집을 미리 보기 위해서였어요. 방송국 로비에는 커다란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포스터에는 고대 성벽과 삼성 공장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리셉션 앞에는 작은 대기 의자들이 있었고 방송국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증을 내밀고 로비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흑백 화면에 줄지어 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가족이 한국 바비큐 카페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환한 조명이 식당 외벽을 비추고 기계로 구운 고기의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설레는 표정으로 카페 문을 바라보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오늘 시안에서 뿌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바비큐 카페 앞에서 시청률 88%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줄이 선 것입니다. 왕 선생님 댁 거실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왕 선생님과 자오 씨, 리화가 함께 TV를 응시했어요. 저런 줄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호두 과자 가게 앞에는 이런 줄이 없었는데. 자오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모두 한국 음식과 문화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리화 같은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배터리 셀을 프로그래밍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각자 노트북 앞에서 집중하며 전선과 배선을 연결했어요. 화면 아래 자막으로 미래의 엔지니어들이라고 뜨자 리화가 부끄러운 듯 살짝 웃더라고요. 리화 씨 등 시안 20대 학생들이 삼성 SDI 인턴으로 활약하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리화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나온대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자오 씨는 웃으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종이 부채를 만드는 장인들과 삼성 엔지니어들이 함께 부채 위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붓이 종이에 대고 한국 전통 문양과 중국 전통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엔지니어는 붓끝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장인은 전기 감지 센서를 들여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곳 시안에서는 전통 공예와 첨단 기술이 함께 협업하며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무대 위에서 노년의 어르신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의상과 익살스러운 동작에 관객이 웃음과 박수를 보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K-팝 댄스를 즐기며 건강과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뉴스 앵커로 돌아오며 마무리 멘트를 전했습니다. 시안은 이제 중국 속 작은 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손을 잡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왕 선생님과 자오 씨는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틀렸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거실 창문을 열자 서안의 고요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멀리 공장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가 정말 새로운 빛을 얻고 있구나. 이렇게 시안의 한국혁명 특집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달 뒤 저는 다시 시안에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풍경 속에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보였어요. 조용하던 차와 책방 골목에도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가 달리고 벽엔 전기차 충전 가능 표시가 선명했죠. 먼저 들른 곳은 왕 선생님 댁입니다. 그의 찻집 현관에는 예전 붉은 등롱 사이사이에 노란 한국 등롱이 걸려 있었어요. 차- 배터리 문화의 만남이라고 한글과 한자, 영어로 쓰인 표지판도 새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왕 선생님께서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에밀리,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치향 차를 준비했어요. 저는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살짝 매콤한 맛이 차향과 섞여 신기했어요. 왕 선생님께서 풀이 달린 표가 적힌 작은 팸플렛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름하여 김-오롱 차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요리 클래스와 중국 문화 워크숍을 번갈아 진행해요. 다음으로 저는 자오시의 혁신 연구실에 갔습니다. 시안혁신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안에는 학생들과 엔지니어가 가득했어요. 긴 테이블 위엔 작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화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어선 모형 앞에 서 있었어요. 에밀리 선생님, 이것을 보세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어선 모형이에요. 제가 모형을 눌러보니 작은 모터가 부드럽게 돌며 물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박수쳤고 연구실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어선에 장착해서 바다로 나갈 거예요. 어민 아저씨들이 기꺼이 도와주신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짜 훈훈해졌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옛 항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란 어선과 흰색 어선 사이에 반짝이는 새로운 어선이 서 있었어요. 지붕에 깔린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어민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돛을 접고 배 옆구리를 단단히 묶고 있었죠. 시청각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쿠로시오의 첫 태양광 마이너스 전기 하이브리드 어선을 공식 출항합니다. 전통 어업과 첨단 기술이 손을 잡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빨간 리본이 배와 부두를 가로질러 매달려 있었고 켄지어민 아저씨의 손자가 큰 가위를 들고 리본을 가위질했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리본이 갈라지고 모두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배가 천천히 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며 배 뒤로 작은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배는 두 세계를 잇는 달이다. 해가 중천에 가깝게 떠서 부두를 환하게 비추자 어촌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왕 선생님과 자오 씨 그리고 리화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안은 이제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다. 저는 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멀리서 보는 공장 굴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젠 따뜻한 마을 불빛과 어울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지켜본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